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게 사무실 얘기입니다. 교재는 23페이지부터. 근데 칠판을 보셔야 돼요, 칠판. 자,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은 지금 공부하시는데 사무실을 이미 얻어놓은 분도 계셔요. 중개사무소 이미 얻어놓고 이렇게 사무소 설치 부분입니다. 일단 사무소 낼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사무실은 몇 개? 한 개. 사무실 두 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된다. 한 군데만 영업장소를 둘 거.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시에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 두 개 안 된다고요. 이중사무소는 아까 했습니다. 등록은 몇 번? 한 번. 사무실이 두 개. 이중사무소 설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남인데요. 사무실을 얻을 곳이 없어서 지하를 얻었어요. 지하. 여기 사무실 공간입니다. 2층이나 또는 지하 같은 경우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요. 근데 사무실을 여기밖에 얻을 데가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위에 가면 여기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을 요렇게 막아서 조그만 사무실을 여기다 하나 둬요. 이건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면 여기 왜 조그만 사무실을 이렇게 여기 두느냐? 여기다 간판도 붙이고 지하에 있으면 불리하니까요. 그 위에다가 손님들 찾아오게끔 그렇게 광고 내고 거기 앉아 있어요. 여기 진짜 가면 앉아 있다니까? 우리 합격생이요. 앉아 있는데 가끔씩 이제 보면 단속반이 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 잠그고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지. 근데 평상시에는 뭐예요? 위에 올라와서 딱 있고. 손님 오시면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또 밑으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이중사무소야. 그러니까 사무실이 원래 있는데 등록 한 번이죠. 또 사무실 여기 또 둔 거예요. 불법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간간히 있어요. 이건 지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외진 곳에 있어요. 손님이 오기 힘들죠. 대로변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요. 간판 붙여요. 손님을 거기서 맞이해요. 그 뒤로 모시고 와요. 이중사무소. 대표적인 이중사무소입니다, 그게. 걸리면 어떻게 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임등치 또는 상등치. 그 다음에 형량이 1학년 1반 이렇게. 근데 사무실 두 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사무실이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오죠. 근데 분양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분양 사무실 앞에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A가 사무실이 저 외진 곳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라솔을 치고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A가 그 명함 뿌려요. 막 이렇게. 자, 이중 사무소입니까? 이게 사무실입니까, 여러분? 이 파라솔이 사무실이냐고? 여기다가 등록증 걸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놓을 거야? 대롱대롱 매달아야 돼요? 사무실 아니에요, 이거. 영업 공간이긴 한데.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조문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만든 조문이 뭐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도 설치하면 안 돼. 이 조문을 이거 읽고 나서 한참 뒤에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영업장소가 두 군데나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처벌받는 게 똑같아. 임등치에다가. 그 다음에 1학년 1반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취지가 같기 때문에 영업장소는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원칙이 뭐냐? 사무실 한 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뭐냐? 사무실이 몇 개겠어요? 여러 개. 그래서 예외예요. 누가 사무실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지? 어떤 개공이? 법인이 그래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낼 수 있잖아. 분사무소, 분점. 이걸 내다 보면 사무실이요. 주된 사무소 있지, 분사무소 있지, 또 분사무소 있지. 그러니까 한 명의 개공인데 사무실은 뭐예요? 여러 개지. 이게 예외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사무실 오픈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점을 낼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분사무소를 누구만 내? 누구만? 법인만 낸다고 돼 있다니까. 법인만. 복잡한 할아버지 있죠. 부칙 개공. 분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내요. 못 내. 분사무소는 누구만 내요?
법인만 내는 거예요. 법인만. 근데 이 법인 중에는 일반 법인도 있지만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일반 법인도 낼 수 있고, 맞아요. 법인이 분점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무실이 뭐예요? 법인은 여러 개. 요게 예외지. 그럼 분사무소를 법인이 낼 때 자기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법이 요구하는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 설치 기준이 뭐냐? 세 가지예요. 일단은 본점이 있는 데는 무조건 빼야 돼. 광명시에 법인의 본점이 있어. 그럼 광명시에다가는 분점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점을 낼 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씩만 분점을 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본점이 광명시에 있어. 법인의 본점이. 그러면 분사무소를 과천에는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군구별로 한 개씩이니까. 광명은 안 되지만 과천에 분사무소를 낼 때 과천에도 하나만 둬야 돼. 과천에서 영업이 잘 된다고 분사무소를 과천에다 두 개를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시군구별로 한 개씩밖에 못 둬. 그리고 그 분사무소에다가는 책임자를 딱 앉혀놔야 돼. 책임자. 책임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분사무소를 맡아갖고 일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해줄까? 분사무소가. 무슨 일? 책임자가 하는 일.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확인 설명서 작성해주고, 개업 공인인계사가 하는 일을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니까 뭘 좀 알아야 되겠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 분점을 낼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때는 지역농협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 주된 사무소는 무조건 빼야 돼, 거기도.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하나씩밖에 못 떠. 그리고 책임자도 앉혀놔야 돼. 그런데 그 지역농협, 단위농협의 지점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역농협이 1년에 농지 중개한 거 한 건이 될까 말까예요. 거의 중개업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격증 있을 필요가 없잖아. 금융 업무 이걸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때 특수법인은요 적용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안 둬도 괜찮습니까? 두긴 둬야 돼. 근데 그 책임자가 자격증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가 핵심.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설치하는 절차 3단계 절차예요. 3단계 절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본점이 광명에 있고 분점을 과천에 낸다고 해봐. 그러면 설치 신고를 해야 돼. 자, 과천에다 분사무소를 냅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를 갖다가 어디 가서 해야 될까? 과천에 분사무소에 내니까 과천시장한테 가서 할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광명시장한테 가서 하지.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과천에 가서 분사무소 내겠다고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광명시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광명시청에 가서 과천에다 저 분사무소 내요 라고 신고하는 거지.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낼까요? 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네. 내야, 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듯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돈 들어가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등록이에요, 사실은. 오픈이라고, 사무실 오픈. 말이 신고지. 돈 내요. 이때 법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가져가가지고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비서류를 볼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말이 신고지 사무실 오픈한 거 똑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지.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놔야 되지.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여기도 그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돼. 요게 다른 거죠, 요게.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 단계에서 보면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해요. 근데 이것은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미리 해요. 분사무소가 차려지면 법인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분사무소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하도록 해. 근데 언제 하느냐? 분사무소 차리기 전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이라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미리 보증 설정이 1억 이상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다른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구비 서류니까 이걸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 구비 서류가. 그런데 이 자격증 사본은 구비 서류가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왜 아니죠? 책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해. 왜 제출 안 해요? 등록관청이 알아보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등록관청에서 이건 안 내지. 근데 실무교육 받은 거, 사무실 얻어놓은 거 입증해야 돼. 이건 내야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 서류가 아니라 등록 신청할 때도 신청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 서류가 아니었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 자, 세 번째 하나 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죠. 이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만 제출하는 거예요. 책임자 것만 낸다고 돼 있다고. 분사무소를 운영할 때 책임자 한 명을 딱 앉혀놓고 그 사람 혼자서 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직원이 한 명도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책임자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도와주는 뭐 자격증 갖고 도와주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직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있더라도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것만 내는 거야? 책임자 것만 낸다는 거지. 그러면 자격증이 있어도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질문 드려봐요. 실무교육을 받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지, 그치? 그런데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는 책임자가 아닌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안 들어가지. 차이점 아시겠지? 여기 세 번째야.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실사보가 구비서류요. 실사보, 실책까지. 실사보, 실책까지.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뭐예요?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 자가 나오면 안 되지. 구비서류인데. 실사. 외국 사람일 때는 하나 추가되지. 실사, 결. 분사무소는 하나 더 추가돼요. 실사, 보. 이거 보호가 들어가야 돼. 보호. 그죠? 그래서 실사보, 실책까지. 시험은 분사무소 위주로 한 문제가 나와. 자, 설치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광명시장은 신고필증 내줘요. 신고필증 교부. 그리고 자, 마무리 절차로 광명시장이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지체 없이 뭐요? 통보. 어디에 통보할까요? 지금 아까 광명시에 본점이 있는데 과천에다가 지금 분점 낸다며. 근데 과천에다 분점 내는데 과천시장한테 신고했어요? 안 했잖아. 광명시장한테 지금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천에 분사무소가 들어서는데 과천시장 알아요, 몰라요? 알게 해줘야지. 그게 통보요.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요. 그래 놓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광명시장은 한 군데 더 통보해요. 한 군데 더. 어디냐 그러면 어디에 통보해요? 분필이 부러졌어요. 한 군데 더 통보해요. 어디에 통보해요? 그렇지, 협회에 통보하지. 협회에 통보해요. 이렇게. 협회에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해요? 그렇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바뀌면 안 됩니다. 협회 통보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체 없이가 아니고 예정 지역에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통보 두 군데 합니다. 예정 지역, 협회. 자, 그래서 중요한 걸 지금 여기까지 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사용. 자, 보겠습니다. 이거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봐요. 칠판을 보셔야 돼. 사무실이 한 개 있습니다. A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혼자 쓰려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막 월세가 250씩 나가. 그래서 B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반씩 나누자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B랑 A가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써. 이게 뭐예요? 공동사용이에요. 공동사용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의 사무실 2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거 공동사용이에요. 비용 아끼려고. 이럴 때 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3명도 괜찮아. 공동사용할 때 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달라도 괜찮아. 이 사람은 공인 개공이에요. 이 사람은 부칙 개공이에요. 복토파 할아버지. C는
법인 계공이야 또. D도 있어. D도. 여기 구석지에 D도 있어.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분사무소야 또. 이래도 공동사용이야. 종류가 달라도 괜찮다는 거지. 다만 이제 여기 분사무소 D하고 요 C는 같은 법인이 되면 안 되지.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이게 공동사용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공동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만히 보면 원래 A 혼자 쓰고 있었다고. 그런데 B가 이번에 뭐요?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A하고 또 친해. 그러니까 A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같이 쓰면 안 될까? 해가지고 B가 A로부터 이쪽 공간을 얻어. 그래서 B가 신규 오픈을 해. 뭐 등록 끝났지? 그럼 이 공간은 A라는 계공과 B라는 계공이 같이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동사용이야. 신규 오픈해서 같이 쓰는 거지. 이렇게 되려면 A가 오케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승낙을 해준다면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공동사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에요. 이거. B가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 B가 이렇게. B가 쓰고 있다가 B가 A한테 제안해가지고 여기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여기가 영업이 잘 때 이사 가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A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B가요.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전 신고를 하면 여기가 또 어떻게 돼? 공동사용.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같이 썼어요? 신규 등록해서. 어떻게 해서? 이전해서 이전 신고해가지고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 그냥. 모이면 돼. 뭉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렇게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는 누구의 승낙이 필요하다? 기존 업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응? 요거지. 건물주의 승낙까지는 필요 없어. 건물주의 승낙이 아니고 누구의 승낙? 기존 업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쓰게 됐어. 그러면 이 같이 쓸 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죠. 보증 설정 어떻게 하지? 따로따로 해야지. 찍을 도장 같은 거 등록 따로따로 해야지. 사무실에 뭐 자격증 등록증 막 걸어두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해? 따로따로 걸어둬야지. 그렇죠? 같이 쓰는 사람이 한 6명이면 벽이 나만하지 않겠죠? 게시물도 다 따로. 서류 보관도 따로따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갑한테 피해를 줬어. 배상 책임지겠네. 그럼 B는 어때? 같이 책임져야 돼? 사무실을 같이 쓴다 보니 그뿐이지 배상 책임은 또 각각 지게 되는 거죠. 다 따로따로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쓰는 거예요. 점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먹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법률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간을 같이 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공동사용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사용이 원래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출첵거리예요. 여기서부터가. 공동사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어떤 경우냐? 바로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을 때. 이때는 공동사용이 안 돼.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받았어, 지금. 혼자 쓰고 있다가. 4개월을 받았어. 4개월 동안 일을 못하네. 손 빨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영업정지 받았습니다만 손님은 계속 와요, 손님은. 몰려와요, 계속. 근데 계약서를 써줄 수 있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계약서를 써주고 중개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정지를 4개월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A가 꾀를 생각해낸다고. 자, 여기 지금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격증 따가지고요. 안 써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는 사이에요. 접근해서 얘기하죠, B한테. 자, 내 영업정지 받은 거 뭐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자, 내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여기다 오픈해. 오픈하면 내가 일 다 가르쳐주고 월세도 안 받고 막 그럴게. 제발 이쪽으로 와. A가 왜 그렇게 접근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B의 도장이 필요하죠. B의 도장만 있다면, B가 옆에서 일에만 준다면 자기가 다 일하고서 누구 도장을 찍으면 돼? B도. 그게 딱 이 사람의 꿍꿍이죠. 그래서 오픈하라고 막 내가 다 승낙서 써줄게. 당연히 승낙서 100장이라도 써주지.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하면 이 신규 등록을 받아주냐고 관청에서. 안 받아주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받아줬었어 이걸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국토부에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이건. 자,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A가 영업정지 받은 거야. 영업정지 받으니까 일을 못하게 됐지. 손님들은 몰려오고. 그러니까 A가 또 생각해낸 거지. B한테 얘기하죠. 이쪽으로 이사 와라. 내가 승낙서 써줄게. 그래서 나랑 사무실 같이 쓰자. 가끔씩 도장만 한 번씩 빌려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월세도 안 받고 일도 다 가르쳐주고 다 할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하자.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이전 신고를 딱 하는 거야. 영업정지 받고 있는 요 사무실 쪽으로. 이전 신고를 받아주냐고 관청이. 안 받아줘.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영업정지 받은 불이익을 피해 나갈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이 안 돼. 이렇게. 아무리 승낙서를 100장 써주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끌어들이는 걸 안 된다고 딱 해놓으면 또 이 사람 A가 또 꾀를 또 생각해낸다니까. 한국 사람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영업정지 받았어. 우울하죠. 4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생겼어 지금. 이 법조문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자기가 가 아쉬우니까 B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자기가 이사를 간다니까 B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 여기 이쪽에서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뭐가 탐나는 거죠? B의 도장이 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서 써주고 그럼 나 이사 갈게. 그쪽 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를 합니다. 저 영업정지 기한 중에. 그러면 이전 신고했을 때 이걸 받아줄까 관청이? 안 받아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쪽에 와서 B랑 이렇게 같이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전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조문 생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다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었어요. A 개공, B 개공. 그러다가 A가 영업정지를 당한 거지. A가. 그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겠네, A가. 그럼 B, 이 사람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을 제한해버리면 B도 일을 못하겠네. 그래야 맞습니까, 이게? 영업정지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을 못해요. 요것을 여기다 관찰시켜버리면 A가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B가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그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B 입장에서는 영업장소가 중요한데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A 때문에 딴 데 이사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영업정지 받잖아. 그럼 이 사람은요, 우리 법에서 멀쩡하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무실을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공동사용을 뭐예요? 또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 앞에 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면 최근에도 보면 혼자 쓰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지금 당한 상태에서 딸이 거기다 오픈하겠다고 하고 막 야단이요.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전부터 둘이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오픈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딸하고 엄마, 아빠하고 딸 그거 잘 맞는 게 아빠하고 딸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들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아들 이렇게 별로 안 좋고 차라리 뭐요? 엄마하고 딸이 더 낫지. 훨씬 낫지. 그죠? 제일 안 좋은 조합이 아빠하고 아들이요, 그냥.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가야 돼. 많이 봐요, 그런 거, 케이스. 부부, 엄마하고, 아니, 엄마가 아니라, 남편하고 아내. 거의, 아빠하고 아들하고 거의 비슷해, 그거. 겉도는 사람이 생겨, 거기도, 금이.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이게 영업정지 받는 것은 뭐 꼭 잘못해서 받긴 하는데 내가 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걸려, 어떻게든.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여러분은 영업정지 안 받고 끝날 것 같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걸 나빠서 영업정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생각한다면 저걸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자격증이요. 한 개 갖고는 부족하죠? 한 집안에 자격증이 한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돌려막기가 된다고. 그러면 2개를 딱 오픈해 놓고 만약에 남편이 영업정지를 당했어. 그렇지만 만약에 아내랑 같이 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영업정지 당해도 뭐 슬퍼할 필요가 없죠? 아내의 도장이 살아있잖아. 그럼 아내의 도장 가지고 그냥 남편이 열심히 하면 돼. 도장 좀 내놔봐.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이면 좀 그렇잖아. 근데 부부나 가족일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의 영업정지가 풀리잖아? 그때쯤 되면 또 아내도 또 이제 또 공경에 차죠. 그럼 아내가 또 영업정지를 받아. 그러나 역시 또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의 자격증 도장이 살아있잖아, 또. 남편 찍어 가면서 일하면 또 되잖아. 어? 그러니까 집안에 자격증은 한 2개는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자격증이 2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이제 사무소 설치에 관련해서 자, 잠깐 정리를 해보고 사무소 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페이지. 23페이지인데 거기서는요. 중개사무소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2개 이상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이렇게 나와 있고 2개의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 이용할 수는 없다. 요거 어기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 제재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죠. 자, 동그라미 1번.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빼고 제외라고 돼 있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설치 절차가 3단계 절차죠. 기억번 설치 신고죠. 그래서 분사무소를 두고 잘 때는 어디에 가서 설치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 설치 신고할 때는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실사보 실책. 그래서 동그라미 A번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인데 누굴까요? 책임자 거. 책임자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소공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증 서류 그러면 됩니다. C번이 뭐냐면 분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죠. 그래서 실사보 이렇게. 실책. 그래서 알아두기 보시면 책임자의 자격증 4번은 제출합니까? 책임자의 자격증 4번은 제출합니까? 알아두기. 제출 안 하죠? 등록관청이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그럼 통해야 돼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통보. 지체 없이 통보. 동그라미 3번. 책임자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죠. 계약서 써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런데 특수법인은 제외.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안 둬도 된다는 뜻입니까? 책임자를 둬야 되는데 책임자가 고객님께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로 5번이 나옵니다. 가로 5번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사무소에 공동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제일 끝줄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기억하시면 기억번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가 영업정지 중에 있는 개공이란 뜻이에요. 다른 개업공인회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서 사용승낙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게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승낙서 써줘갖고 끌어들이는 게 안 되고 니은번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가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인정이 안 되죠. 이전 신고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된다. 승낙서 써줘서 끌어들이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공동사용하든 업무정지 기간 중일 때는 공동사용은 제한받는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위에 동그라미 기억번 둘째 줄 가로 안에 보십니다.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가 업무정지를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인 사무실이라면 그죠? 그 다른 그 개업공인회사는 제외된다고 써져 있죠? 그게 뭐예요?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하고 있다가 한 명이 영업정지를 받아도 다른 개업공인회사는 멀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외입니다. 제외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6번에 보면 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이걸 칠판에서 설명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사무소 설치, 주로 분사무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칠판에서 볼 게 뭐냐면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전 절차를 칠판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비중은 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여기요.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사무실이에요. 이걸 이전합니다. 광명시에 있던 것을 과천으로 이전한다고 해보세요. 가능하죠? 과천 쪽으로. 자, 이전한 절차가 5단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짐을 싸서 이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과천시 시장한테 와가지고 이사 왔다고 신고합니다. 요게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물려요. 그러니까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신고하죠? 과천시장.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와서 신고한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때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사증을 들고 가야 돼요. 신사증. 자, 신사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신사증, 신사증명서 들고 가는데 신사증. 이 신자가 이전 신고서고요. 신고서. 사가 뭘 것 같아요? 실사보 맨날 사 하잖아. 사무소학보 소리지. 증은 뭘 것 같아? 증. 등록증. 사무소 이전하면 등록증상의 주소가 바뀌죠? 그렇잖아요. 사무소 이전하면 등록증상의 주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등록증 고쳐야지. 고쳐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시장은 이거 확인해야 돼. 사무소 얻어놨는지. 사무소학보 서류니까 임대체계약서 확인하고 얻어놨네. 그러면 어떻게 해? 등록증상의 주소를 고쳐서 재발급해 주겠죠? 이게 뭐예요? 등록증 재교부예요. 그럼 재발급 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새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면 되죠? A는 할 일을 다 했죠? 이전 절차예요. 이사하고 이사 왔다고 신고하고 재발급 받고 끝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사 오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이 바뀌죠. 그래서 관청끼리는 할 일이 남은 거야. 그래서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이쪽으로 왔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한 자료 좀 넘겨주시라 라고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광명시장이 이제 더 이상 등록관청이 아니죠. 그래서 기록을 넘겨주게 됩니다. 송부죠. 이건 관청끼리 하는 거니까 A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송부할 서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 송부할 서류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넘겨주게 돼 있는 서류가.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그 네 가지 넘겨줄 서류를 암기하실 때는 대신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대신중학교 1학년으로 뭐 하라고요? 송부죠.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거 하나 했을 거예요. 그때 대가 뭐냐? 그러면 요게 등록대장이에요.
등록대장은 처음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등록 신청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등록 카드를 만들죠. 등록 카드가 등록대장이고, 등록대장이 개업공인인사의 생활기록부예요. 온갖 게 다 적혀요. 여기서 관리하고 있었겠죠? 등록관청이 바뀌죠? 넘겨주는 거죠. 등록대장, 카드.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를 넘겨줍니다. 이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을 여기 하면서 제출한 구비서류예요.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록신청하면서 제출했던 구비서류예요. 뭘까요? 실, 사지. 실무교 수료증 4번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가 구비서류 아니에요. 갖고 있었겠죠? 넘겨주는 거지. 중자는 뭐냐? 밑에 두 개.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기록들이에요.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 광명시에 있을 때 잘못했어요.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난리예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때리려고. 막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때리려고 막 하는데 찰나에 이사 와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이사 와버리면 위반 행위는 광명시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이사 오면 이 개공의 등록관청은 여기거든. 그럼 이렇게 이사 와버렸을 때 광명시장이 여기까지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때리진 않아. 점잖게 하죠. 넘겨줍니다. 기록을. 그래서 여기서 때리죠. 과천시장이 이렇게 점잖게 때려야 되는 거죠. 잘못은 광명이 있을 때 했지만. 그러려면 진행 중이었던 이 기록을 넘겨줄 필요가 있죠.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 그랬는데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기록들이에요. 그걸 넘겨주면 여기서 때린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진행 중인 거 넘겨주고 하나 더 넘겨줍니다. 최근 1년간 받은 거예요. 1년간 받은 거. 이렇게. 최근 1년간 받은 것을 넘겨주라. 행정처분 받은 거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게 있으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받은 것은 여기서 딱 넘겨줘서 그걸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두 개는 다 행정처분 서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런데 송부해야 될 서류 가만히 보니까 이 송부할 서류는 등록증 들어가 있습니까? 등록증? 송부할 서류에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증 없어요. 등록증 여기 나왔죠. 여기요.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 들어갔다가 이미 재발급돼서 나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송부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송부할 서류는 등록대장이나 등록신청 서류는 들어가도 등록증은 송부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자, 두 가지 했어요. 지금 한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벌써 언급했지만 잘못은 광명시에 있을 때 했어요. 근데 이사 왔어요. 그럼 막 미친 듯이 뛰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점잖게 송부 요청, 송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전 신고 전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것이 세 번째죠. 끝났어요? 세 가지 갖고 물어봐요. 다만 추가적으로 한 세 가지를 지금부터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11월이나 뭐 1월 달에 있으면 이 정도로 끝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소로 옮기면 여기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은 어떡하죠? 계속 달려있으면 안 되죠? 지체 없이 뭐요? 철거. 이거 하나. 사무소 이전을 했다고 이쪽에 신고하면 과천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합니다. 어디에 통보하죠? 협회입니다. 협회에도 알려주죠. 협회 통보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달 뭐요?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분사부 설치 신고를 갖다가 했을 때도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은 협회 통보했었죠? 다음 달 10일까지. 네. 자, 세 번째.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쪽으로, 요 과천시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영업 정지 기간 중인데 사무소를 과천으로 이전할 수 있냐고? 없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신 겁니까? 이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영업 정지라는 것은 일하지 말하지 꼼짝마 이러는 건 아니에요. 꼼짝할 수 있어요? 이사 가능해요. 근데 이사 와가지고 사무실을 혼자 써야 돼요.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사를 와서 갑이라는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사무실로 A가 이렇게 쏙 들어오면 안 돼요. 방금 전에 공부한 거잖아요.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그 기간 중에 이전을 해갖고 이사를 와가지고 요 다른 부동산 상임의 사무실로 쏙 들어오면 안 돼요.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갑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는 안 되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이사는 올 수 있다고 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 여기까지 총 6가지잖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놓은 게 광명에서 과천을 이전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광명에서 광명시로 이전하면요. 다른 동으로 이전하면 그때는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광명에서 다른 동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광명시 내에서. 이전 신고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해도 이전 신고 해야 됩니다. 그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요것만 빠집니다요. 나머지 똑같죠?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해야 돼? 광명시청, 광명시청. 거기 가서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등록증 재발급 받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오, 시험 문제도 나온 것 같아.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그때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2가지야. 기존에 원래 등록증을 가져가서 주소만 바뀌니까 그 소재지 부분을 화이트로 지워.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주소를 고쳐. 그래서 그 옛날 등록증을 그대로 다시 줘. 그런 방법이 하나. 화이트로 지우는 것을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요. 화이트로 지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화이트로 지울 게 아니고 새 등록증을 새로 인쇄해. 새 주소로. 그래서 새 등록증을 주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방법이 2가지지.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광명에서 과천으로 이전하면 등록증 재발급 해주겠지 여기도? 그럼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몇 가지게요? 1가지밖에 없지. 이거 화이트로 지울 수는 없잖아. 화이트로 지우려면 제일 끝에 있는 광명시장을 화이트로 지워야 돼. 화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건 안 되고 어떻게? 새로 인쇄해야지. 직인도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여기 2가지죠? 광명에서 광명 갈 때 요거 하나 조금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4단계 절차인데 자 보시면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가? 광명시에 있겠지.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갖다 낸다. 분사무소를 광명시에는 낼 수 없잖아. 그럼 분사무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과천이지. 지금 스토리가 그렇잖아. 과천에 분사무소 있겠지 지금. 그러니까 맨날 광명 과천밖에 안 했구만. 과천에 분사무소 있잖아 이렇게. 이걸 이사하는 거야. 그러면 요 과천에 있던 분사무소를 과천에 다른 곳으로 요것도 분사무소 이전.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자 가려고 하니까 적당한 데가 없네. 하남시로 갔어요. 이것도 분사무소 이전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경우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절차가 4단계인데 똑같아요. 먼저 짐 싸서 이사를 가. 짐 싸서 먼저 이사를 간다고. 짐 싸서 먼저 이사를 가. 그리고 나서 이전 신고를 한다고. 이전 신고.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할까?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하남시로 이전했습니다. 여기 갈까요? 아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무조건 광명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그러죠. 여기 가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돼. 10일 넘어가면 이것도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하냐?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저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네. 아까도 여기 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 신고를 갈 때 빈손으로 안 갔어요? 뭘 들고 갔어요? 신사증 들고 가요. 여기도 뭘 들고 가야 돼? 신사증 들고 가야 돼. 신이 뭘까요? 이전 신고서예요. 사가 뭘까요?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 증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지. 여기는 지금 분사무소로 이전한 거야. 그러면 이 분사무소에 걸려있는 것은 등록증이에요, 신고필증이에요? 여기 신고필증 걸려. 신고필증에 여기는 신고필증상의 주소를 고쳐야지.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고쳐주세요 할 것은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필증이요. 이게 작년 28회 때 기출이요. 어려운 거야. 뭐라고 나왔겠어 이거? 등록증. 여러분이 틀린 것처럼 등록증이라고 나왔었지. 상당히 어려운 거야. 1년의 모의고사를 쭉 보면 수업 진행할 때 한 번 정도나 말씀드렸을 내용이에요. 수험생들한테 어려우니까. 이게 중개사법의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개사법의 가장 바닥이에요. 등록증 하면 틀리는 거 앞으로 계속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필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광명시장은 사무소 확보한 걸 요걸 확인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번째, 세 번째 신고필증을 재교부죠. 끝입니까? 분사무소로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니까 분사무소로 이전한 사실을 여기나 여기는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전했을 때 여기 모르고 있잖아 까마득하게. 여기가 알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지. 이렇게 이전했을 때는 여기도 모르고 있잖아.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통보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통보. 통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지체 없이 통보예요. 지체 없이 통보. 알려주죠.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신고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중요한 거. 여기는 송부 요청했다는 송부 그런 용어는 절대 안 나와요. 분사무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분사무소를 이렇게 이전했어요. 그래도 요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변함없이 여기에요. 분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하남시로. 그래도 하남시에 있는 요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따라가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관청은 여전히 한 군데예요. 기준이 뭐예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아무리 이전해봤자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송부란 절차는 필요가 없어. 송부는 서류 봉투 넘겨주는 거야. 4가지 서류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송부 절차가 필요한 건 어떤 경우에 송부 절차가 필요해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 그때나 송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등록관청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송부 절차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저기서 송부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송부 절차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자 여기 지금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위에 옛날 분사무소에 걸려있던 간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옛날 간판은 철거해야지.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이 광명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해야 되죠. 어디에 통보? 협회 통보한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분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전해서 공동사용은 못 하는 거야. 여기서 노랗게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6군데, 여기 3군데.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25페이지 보면 가로 6번이 뭐예요? 사무소? 이전이죠. 자, 근데 거기서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나머지 읽어보시고, 중간에 보시면 알아두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알아두기 나와 있는 거 중간에. 송부서류 4가지. 거기 3가지로 써져 있지만 사실 4가지입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그 다음에 진행 중인 행정처분 관련 서류 4가지입니다. 대신중학교 1학년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D급번 밑에. 개업공인회사가 등록관청을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신고를 했을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이라는 행정처분은 누가 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네. 쉽지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이전한 날부터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10일 내에 어디에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수den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B번. 분사무소 이전 사실 통보예요. 등록과정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뭐 한다고요? 송부한다고요? 통보한다고요? 통보입니다. 송부 X 옆에 쓰시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등록관청에 안 맡기기 때문에 송부란 절차는 필요 없죠? 송부 X.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예요.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까지 봤는데 진도가 오늘 못 끝나서 5분을 쉬었다가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